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올해 기사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연초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모든 물가가 오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처럼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고 했었죠. 4월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비상한 경제 회복세를 가리키며 필수 소비재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6월에는 에너지 산업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렌 버핏이 손을 잡고 소형 나트륨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 가지 기사를 보면 내 투자와 너무 다른 이야기인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기술주 중심의 투자를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투자를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필요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기사의 중심 섹터는 원자재, 필수 소비재, 에너지였습니다. 이런 섹터를 투자를 안 하고 계시거나 혹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려면 당연 섹터를 알아야 하는데요. 미국 기업들을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으로 나누면 11개의 섹터로 구분이 됩니다. 정보기술부터 시작해 헬스케어, 금융, 그리고 원자재에 속하는 소재까지 있습니다. 각 분야에 모두 투자하게 된다면 미국 시장에 고르게 투자할 수 있는데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어느 섹터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내게 없는 섹터가 무엇인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11개 섹터 밑에는 24개의 산업그룹으로 나뉘고 그 밑에는 69개의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부 분류로 158개의 하부 산업이 있는데요. 11개 섹터 중 금융 섹터를 간단히 설명하면 금융 밑에는 은행, 다각화은행, 보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은행과 저축 모기지 금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은행이란 하부 산업 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부 산업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11개 섹터 구분은 꼭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11개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에 따라 비중도 달라지겠죠.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애플을 품고 있는 정보기술 섹터가 당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금융, 3위는 이미 소비재 순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시총의 합을 비중으로 나타냈으며 현재 데이터는 6월 7일 기준값입니다. 보시면 정보기술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섹터 비중에서 작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에너지 혹은 리츠 섹터에서 좋은 이슈가 생겨도 큰 변동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작은 비중이지만 포트폴리오상 함께 투자하고 있어야 소외되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가치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섹터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정보기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금융, 3위는 필수 소비재 순입니다. 미국 전체 섹터 비중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섹터로 구분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자신의 투자 섹터 구분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1개의 섹터를 알았고 비중도 확인했으니 대표하는 ETF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섹터별 대표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엑셀 뒤에 각 섹터의 앞글자를 취해서 만들어진 ETF들인데요. 이 11개의 섹터를 함께 보면 섹터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 11개의 티커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대표 기업들을 보면 섹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섹터별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을 2개씩 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대표 기업들을 보며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섹터는 정보기술 분야로 21.7%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입니다. 대표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성장 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금융 섹터인데요. 13.5% 비중을 차지하며 JP모건과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요즘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개인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금융주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임의 소비재로 13.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표 기업은 전자상거래에 대표 기업 아마존과 인테리어 소품과 자재를 판매하는 홈디포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홈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홈디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는 헬스케어로 11.9%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입니다. 대표 기업은 존슨앤존슨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있는데요. 존슨앤존슨은 로션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다양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생소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름만으로는 헬스케어 기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은 글로벌 민간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은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고 보험에 가입된 고객에게 저렴하게 약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존 통신회사인 AT&T와 커뮤니케이션에 속하는 구글을 담고 있는 섹터입니다. 3년 전엔 통신 서비스 섹터였는데 시대에 맞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산업재 섹터로 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은 스카치테이프
에어스페이스와 포스트잇으로 잘 알려져 있는 3M과 미국 방위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로도 관심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섹터는 필수 소비재로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표 기업은 P&G와 월마트가 있습니다. 두 기업은 배당주로 유명합니다. 50년 넘게 배당을 증가시켜온 P&G는 왕족주고 25년간 배당을 증가해온 월마트는 귀족주에 속합니다.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강력한 배당주를 담고 있는 섹터입니다. 여덟 번째는 에너지 섹터로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석유화학의 대표 기업인 쉐브론과 엑슨모빌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섹터는 소재로 원자재에 속하는 섹터입니다.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표 기업은 린데그룹과 에코랩이 있습니다. 린데는 세계적인 화학기업으로 산소, 질소, 아르곤, 탄소, 수소 등 산업용 가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에코랩은 식품, 에너지, 건강관리 산업장에 물과 에너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위생 살균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더욱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열 번째는 리츠로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아메리칸 타워와 크라운캐슬이 있습니다. 앞으로 5G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통신타워나 기지국을 소유한 인프라 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1번째 섹터는 유틸리티로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표 기업은 넥스트라 에너지와 도미니언 에너지가 있습니다. 넥스트라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 있는 기업입니다.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도 큰 상승을 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전력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관련 수혜주로 도미니언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1개 섹터 ETF와 각 섹터별 대표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1년간의 섹터별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11개 섹터가 다양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8일부터 2021년 6월 9일 기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는 원자재인 소재 섹터로 47.0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가장 작은 비중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5.49%의 상승을 했습니다. 1등과 꼴등 편차가 크긴 하지만 모든 섹터가 우상향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한데요. 이제 섹터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섹터별 ETF와 대장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섹터별 ETF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각 섹터와 비중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섹터를 대표하는 ETF를 비중에 맞게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아주 간단하지만 모든 분야에 고르게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균등 분배 방식으로 모든 섹터를 동일하게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섹터별 대장주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각 섹터별 대표 기업들을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이것 또한 각 섹터 비중에 맞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대장주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은 개별 기업을 비중에 맞게 매수해야 하므로 목돈 투자 시에 적용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11개 섹터를 소개드리며 대표 기업까지 알아봤는데요. 내 투자 성향과 현재 투자하지 않는 섹터를 고려해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